안녕하세요. QA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정말 AI, 특히 LLM 때문에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정말 변화가 빠릅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짜 핵심인데 QA가 근본적으로 막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최신 자료들, 2025년 4, 5월에 막 나온 연구랑 보고서들을 저희가 좀 깊게 봤거든요. 네네. 이걸 토대로 QA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뭐가 제일 뜨거운지 핵심만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변화의 흐름을 딱 잡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보시죠. 일단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와, QA 분야에서 AI, 특히 LLM의 영향력은 뭐랄까? 거의 지배적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영향력이 정말 크죠. 테스트 자동화는 물론이고 케이스 생성, 심지어 결합 예측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영역을 다 뒤흔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학계에서 나온 이론적인 연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LLM으로 좀 까다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harden and catch 이런 개념이요.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AI가 일부러 코드에 약간 변형, 그러니까 뮤탄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걸 또 잡아내는 테스트까지 생성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와, 일부러 만들고 잡는 것까지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저기 메타의 ACH 시스템 같은 형태로 구현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와, 이론이란 현실의 그 간극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럼 기업에서는 얼마나 도입하고 있나요? 메이블 보고서를 보니까 벌써 조직의 한 55%. 그 정도가 개발이나 테스트에 AI 도구를 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절반 이상이죠. 특히 좀 성숙한 데브옵스 팀, 그러니까 개발이랑 운영이 긴밀하게 돌아가는 팀에서는 이게 70%까지 올라가요. 70%요? 와, 진짜 많이 쓰네요. 네. 그리고 아직 안 쓰는 조직들도 한 38% 정도는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흐름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와, 그럼 앞으로는 어떤 기술을 좀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율 테스팅,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테스팅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율 테스팅이요? 네. 트라이센티스 보고서를 보면요. 응답자의 거의 100%예요. 99.89%가 자율 테스팅이 QA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어요. 99.89%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만장일치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의 기대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단 개발 속도 빨라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테스트 결과 분석도 자동으로 해주고 기대하는 건 여러 가지죠. 네네. 근데 이 엄청난 기대감 뒤에는 지금 QA 팀들이 느끼는 압박감 이런 것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율 테스팅이 뭔가 탈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AI 도입이 빠르고 기대감도 높은데 좀 현실적인 문제점도 보이지 않나요? 아까 그 매블 보고서 다시 보면 AI 덕분에 개발 속도는 빨라졌는데 네, 맞아요. 속도는 빨라졌죠. 응답팀의 한 46%가 50% 이상 속도가 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테스트 유지 보수에는 여전히 시간을 많이 쓴다면서요? 팀 시간의 20%나? 그쵸.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도 80% 이상 달성하는 팀이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품질 격차라고 할 수 있죠. 속도만 잡고 품질은 약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트레센티스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직들이 소프트웨어 품질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는 배포 속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품질이 낮으면 손실이 크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 세계 조직 42%가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본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손실이 큰 걸 알면서도 당장 배포 속도를 높이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 AI가 근본적인 품질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의 그 속도 경쟁 압박을 해소하는 데 좀 우선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좀 전술적으로만 활용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QA 엔지니어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역할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죠? 예전처럼 단순히 테스트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걸로 AI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요.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전체적인 품질 전략을 짜는 역할, 뭐랄까 품질 전략가나 AI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역할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잘 지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프랙티스 테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테스터에게 제일 중요한 기술 1위가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래요. 75%나 그렇게 답했다는데 좀 의외 아닌가요? AI 시대인데.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기술이 복잡해지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사이에서 조율하고 설득하고 협업하는 그런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기술적인 걸 넘어서는. 네. 물론 테스트 자동화 원칙을 이해한다거나 스크립팅 능력 41% 같은 기술적인 기반도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 핵심은 AI를 포함해서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나 방법론을 계속 배우고 적용하는 그 자세 자체가 QA 전문가한테는 이제 필수 역량이 된 거죠. 네,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시대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가 QA에 가져온 정말 혁신적인 변화들, 그리고 엄청난 가능성을 봤고요. 네, 동시에 속도냐 품질이냐 하는 딜레마도 확인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QA 엔지니어의 역할도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점까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이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현재 업무나 또 미래 커리어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AI가 테스트 설계부터 실행까지 상당 부분을 다 자동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의 우리 QA 전문가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이면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과연 뭘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